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진중권 미쳤습니다. 진중권이 말하는 탈진실의 시대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 때도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 당시의 비판의 기조, 비판의 이유는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던 진중권은 그때 제가 주목했던 게 이런 현상이었죠. 당의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허구의 환상들을 대중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런 식으로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진보적 성향의 또는 중도적 성향의 많은 유권자들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적했던 거죠. 진중권 교수는 지금 2023년 1월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른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은 좌우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개인적 성향은 약간 무정부주의 내지는 자율주의 이쪽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민주당 또는 사회당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그 당의 모습에 가까운 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에다가 강력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등.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독일에 있는데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무료거든요. 외국인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노조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업 같은 게 거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끄는 걸 못 봤거든요. 반나절이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섭권이 있거든요. 노조가 강력하기 때문에 교섭권이 있어서 바로 협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손실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저런 식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과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닌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제 눈에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쩌면 보수 정당인데, 국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강경하게 자유지상주의자라고 그러죠. 리버럴리스트도 아니고 리버테리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쪽을 표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통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아마 연합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렇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제목으로 뽑혔던 것이 여러분 제발 진영 논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에 뽑힌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실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저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보면 저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거고,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 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이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닌데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성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정치를 한다는 게 자기 인격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치를 통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속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는 오히려 진영화가 되니까 보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속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합리적 판단 능력, 윤리적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최근에 충격적인 게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허구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재미있게도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0%는 그게 아직도 사실로 믿었고 있고, 나머지 40%는 허위로 믿고 있고, 황당하잖아요. 이게 일단 허위로 드러났으면 국민의 100%가 저건 허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반반으로 갈라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꼭 보시고요. 허위가 사실의 행세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진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허구를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앵커
말씀 듣다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그리고 그 사회에 우리가 성원으로서 좀 더 성숙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조금만 노력을 더해서 좀 따져보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지지하는 쪽의 주장이 이거니까 나는 이걸 믿고, 저쪽 이야기가 사실관계로 따지면 더 옳은 이야기인데 내가 싫어하는 쪽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나는 저건 거짓이라고 그냥 믿어버릴래,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 되는 이유,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특성입니까? 뭡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정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탈진실 현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게 IT가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사람들이 있죠. 증오에서 힘을 얻어요. 지금 증오에서 힘을 얻는 내가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원인을 찾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해법을 찾는 건 더 힘든 문제예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집단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치 집단들은 우리나라 보면 아시겠지만 다 무능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 정치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한 해소의 수단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모든 문제에 저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놈들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놈들을 때려잡아야 돼,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설명을 주어서 상대방한테 악마상을 주고, 그래서 그 악마로 지목된 사람들을 때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쾌감들, 그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데서 삶의 활력을 찾는 이른바 혐오 정치하고 증오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의 기본 패턴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문제죠. 김경률, 한동훈 정체폭로, 사민주의자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단두대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올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김경률, 알고 봤더니 한동훈의 정체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첫 단독 인터뷰, 한동훈 차기 대권 도전, 국민의 상당한 행운 될 수도, 이런 기사가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 내용입니다. 김경률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한동훈은 진보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사민주의 우파 같다. 사민주의 우파, 김경률은 네, 그런 의미에서 자칫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보수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간의 어떤 퇴행적인 모습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런 모습이 충분히,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상민 의원과의 말씀 도중에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와 우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픈백과에 들어가 보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봅시다.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이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주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주의나 유럽 사회주의라고도 칭한다. 다만 여기에는 현대 정치에서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도 포함된다. 민주사회주의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민주주의는 온건 사회주의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본인이 사회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과 조국 혁신당 대표 딸 조민을 비교하며, 한동훈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진중권은 30일 시사저널 TV 시사끝장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동훈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동훈이 오히려 화두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그때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며, 이건 정권 차원을 넘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 이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이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말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은 이 의원이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좌파 인사라고 했지만 실제 김 전 비대위원을 영입한 사람은 이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중권은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의원이 여러모로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 들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대충 그게 무슨 얘긴지 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중권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진중권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언 그룹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나랑 김경률을 묶는 것은 그렇다 쳐도 뜬금없이 왜 나를 신지호, 함은경과 묶은 거지 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진중권은 이어 신지호는 교류도 전혀 없는 데다가 뉴라이트 계열이라 외려 내가 늘 비판해온 바 있고 함은경 씨는 자전거 타고 가다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 중 우리 동네에서 명함 돌리던 그와 우연히 마주쳐 악수 한 번 한 게 인연의 전부라며 그 사람들과 내가 무슨 자문그룹으로 묶여있다니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다고 했다. 진중권은 이 의원이 이 보도를 갖고 음모론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이 의원이 방송에서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한다고 했다며 한마디로 이는 다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한 세팅이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진중권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분들 하는 짓을 보니 한 위원장 쉽지 않겠다며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도 당대표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은 또 이 의원이 좌파라고 공격한 김경률 회계사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건 이철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경률 씨를 만나 누가 데려왔냐고 묻자 당시 인재영이 위원이던 조정훈이 비대위에 합류해달라. 인재영이 위원장님 이철규 뜻이라고 하더라는 답을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 임무를 받지만 이철규 의원님은 희귀하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SNS에 김경률 회계사는 국민의힘 인재영이 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비대위에 합류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중지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자문그룹으로 보도된 인물 중 한 명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며 김경률 영입 내용의 기사가 작성된 작년 10월 24일 인재영이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도 가세했다. 박상수 위원장은 이날 SNS에 한동훈 비대위의 인재 영입 타임라인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부각했다. 박 위원장은 김경률 회계사가 좌파라며 조롱하고 매도당하는 모습에 환멸이 난다며 애초 좌파라고 생각했다면 비대위원 취임 전에 당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겠냐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한동훈이 취임하기 전인 12월 6일 만남에서 이미 서로 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수락할 것임을 김경률 회계사는 고사할 것임을 이야기한 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